자, 이제 4단원 별의 진화하고 원소의 생성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7. 다음에 별의 탄생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1. 그 다음에 원시별이 수축을 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을 하고요. 이때 원시별의 주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아니다. 이게 더 먼저구나. 수소와 헬륨의 성간 물질이 모여서 성운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수축해서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이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계열성이 되죠. 그래서 순서가 라가 다나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78. 다음은 별의 진화 단계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맨 처음에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그런 순서로 해서 갖는 거니까 별의 진화는 나, 다, 가 틀렸고 에너지원은 자 원시별은요 중력 수축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에요. 수소, 핵 융합 반응 다 달라요. 나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그렇죠. 성간 물질을 구성을 하는 수소와 헬륨 어디에 생성이 됐던 우주 초기에 빅뱅으로 만들어졌던 자 성운이 원시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결국에는 수축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뭔가 중심부의 밀도가 높은 데로 이렇게 몰려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깥에 있던 애가 중력으로 끌어당겨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거를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이 수축해서 뭐가 된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80. 그린 간은 별이 탄생하는 성운을 나는 성운 내 별이 탄생하는 지역을 확대를 했다. 지금 보면은 이 검정색 기둥으로 보이는 거 이거 창조의 기둥 또는 독수리 자리 성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간 물질의 밀도가 아주 높은 곳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가는 성간 물질이 이게 모여서 만들어지고요. 가에서 온도는 낮고 밀도가 큰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의 성운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별이 계속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지. 온도는 낮고 밀도는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1. 그림은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냈는데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하나로 변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하고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고 그 질량의 감소량만큼이 바로 열에너지, 열과 빛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륨 핵이 아니라 수소 핵이에요. 수소 핵 융합.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가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주계열성 상태에 해당이 돼요.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을 M1, 헬륨 원자핵 1개 질량을 M2라고 하면은 얘가 더 크고 이 M1-M2에 해당을 하는 이 질량 감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의 변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의해서 틀렸고 현재 태양의 중심부 내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엘이 맞죠. 자, 그 다음에
82번.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운을 구성을 하는 물질의 98%는 수소와 헬륨이에요. 성운의 온도는 낮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니까 틀렸고요. 성운이 수축하면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고요. 하나의 성운에서는 무수히 많은 별이 태어날 수가 있고 원시별에서는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부 압력은 밖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힘, 중력은 수축하려고 하는 힘인데 수축력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켈빈이 아니라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아이고, 틀렸지. 자,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낸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3번하고 7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83. 그림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 A가 밖으로 밀어내는 별의 압력이고요. B가 중력이에요, 중력. 그러니까 수축력이에요. 자, A는 내부 압력이고 B는 별의 질량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중력 수축력이고요. 별의 내부에서는 A랑 B가 크기가 같아서 별 사이즈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게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무슨 식이다? 주계열성 상태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 84번은 이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 후 중심부에 적용하는 두 힘의 크기. 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은 중심부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헬륨 핵이 되는 거예요. 헬륨의 핵이 되는 거고, 헬륨 핵 상태에서는 중력 이렇게 수축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커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더 크다? 내부 압력보다는 뭐가 더 크다? 중력, 수축력이 더 커요. 그래서 이때 별의 중심부에서는 중심부 수소 핵이 계속해서 수축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하다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서 1억 켈빈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나 산소와 같은 조금 더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85번. 성운에서 탄생한 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요. 왜? 진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수소를 더 빨리 태워버려요. 별은 일생 중 대부분을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고요.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크기가 일정합니다. 커지는 거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성 상태로 가면서 그때가 커지는 거예요. 맞는 거는 1번. 자, 그 다음에 86. 그림은 현재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 융합 반응의 세부 과정을 나타냈어요. 자, 별의 중심부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고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당연히 일어납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자, 그 다음에 핵 융합 반응의 결과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들이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고, 반응한 입자들의 총 질량은 생성된 입자의 질량보다 커야죠. 그래야 질량 결손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87번. 자, 다음은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들이다.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바로 누구랑 누구예요? 수소하고 헬륨이죠. 별의 진화 과정 중 별의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소는 수소 빼고 헬륨. 그러니까 철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중심부 주계열성의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누구냐면은 우라늄, 금, 납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라서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우라늄,
그다음에 금, Au, 납, P, B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거를 뺀 수소를 뺀 헬륨, 탄소, 질소, 철, 규소, 산소, 얘네들은 헬륨까지 얘네들까지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원소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88번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은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에 대한 설명이래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후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별의 중심부에서 탄소와 산소로, 기억은 탄소죠. 그죠? 기억은 탄소와,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가 탄소 아니면 산소예요. 더 무거운 원소는 합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중심 핵이 만들어지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을 하는 핵융합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별의 중심부에서 누구까지 만들어지냐면은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진 별은 핵융합 반응을 멈추고 밝은 빛을 내며 폭발을 하는 뭐가 됩니까? 초신성이 되는 거죠. 슈퍼노바. 그죠? 초신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돼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이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89번. 표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과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를 나타냈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와 B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진화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주계열성이죠. A와 B는 지금 별이 쭉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합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하고 B, 탄소, 산소, 얘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진화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진화 단계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주계열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주계열성 단계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단계만 주계열성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여기 A부터 이 D는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 그 다음에는 뭐 마그네슘 핵융합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주계열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거성 또는 초거성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핵융합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C는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기껏해야 탄소, 산소까지예요.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아예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밖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D는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핵융합 반응일수록 더 높은 온도하고 높은 압력에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고, 그 다음에 90번.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결국에는 이건 밑에까지 설명을 해주면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이 뭐로 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고, 이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바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1번. 그림은
별의 진화 과정 중 어느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초신성 폭발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초신성 폭발 단계에 해당이 되니까 성간물질이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 거고 우라늄, 납, 구리 등의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 무거운 별이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은 그린 가하고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어느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즉 얘는 현재 초신성이 폭발하고 있는 단계고 가 같은 경우가 얘가 행성상 성운이에요. 그러니까 행성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져요. 이 상이 모양상자거든요. 그래서 행성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태양은 최종적으로 행성상 성운과 뭘로요? 백색 외성. 그렇죠? 중심부는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되고 나머지는 행성상 성운이 돼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버리니까 기억이 맞고 나이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생성이 되는 거지 철보다 가벼운 원소 탄소, 산소, 마그네슘, 네온 뭐 다 규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일 때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더 작았죠.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고, 얘가 초신성이 폭발하는 거는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큰 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3. 그림은 별이 진화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면은 성운 원시별, 별, 행성 모양의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이죠. 적색 거성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초거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죠. A의 내부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까지밖에는 안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은 나의 과정으로 진화한다. 태양은 가예요, 가. B의 내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이 별, 특히나 무슨 상태일 때? 주계열성 상태일 때 일어나는데,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맞아요. 왜 이거는 맞냐면 중심부에서는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고, 이 바깥의 어딘가에서는 여기서 방출된 열에 의해서 수소층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 주계열성이고 여기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만 일어나고 여기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 헬륨핵 융합 반응 다 일어나고 얘는 헬륨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탄소핵 융합 반응도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수소핵 융합 반응은 거성 상태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거성에서는 거성 상태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림은 별의 에너지원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인가? 그러면은 그럼 이거는 중력수축 에너지죠.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인가? 그러면 이거는 수소 핵 융합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요. 그러면은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된 상태에서는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A로 인해 원시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별의 크기는 별의 중심부에서 B가 일어날 때보다 C가 일어날 때가 더 크다. 별의 크기 자체는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태양을 기준으로 치면 얘는 적색 거성 상태이기 때문에 C 상태일 때가 주계열성 상태일 때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날 때보다 C가 일어날 때가 더 크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까지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그림은 어느 별의 진화 과정 중에 한 단계를 나타냈대요. 네, 이렇게 약간 눈알 모양으로 나오는 게 얘가 행성상 성운이요. 행성 모양 성운에 해당이 돼요. 네, 행성 모양의 성운이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탄생하는 모습이다. 그쵸? 얘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적색 거성이 나타나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만 나타나게 돼요. 별이 탄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별이 소멸이에요. 소멸 단계예요. 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만 맞게 되죠. 그 다음에 96번. 다음은 어느 별의 진화 단계를 나타냈대요. 자, 원시별, 그 다음에는 A가 주계열성이고, 그 다음에 중심부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적색 거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성 모양의 성운 플러스 중심부는 수축해서 백색 외성으로 같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A, B 중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별의 진화 단계는 주계열성인 A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단계에 있는 별의 내부에서 생성되는 원소를 모두 수세요. 그럼 여기서는 수소 핵 융합이랑 헬륨 핵 융합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 핵 융합으로 헬륨 만들어지고 헬륨 핵 융합으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두 쓰라고 하면 헬륨, 탄소, 산소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97번. 표는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 가와 나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래요. 자, 철까지 만들어지는 걸로 봐서는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별 가의 내부에서는 산소 핵 융합까지가 아니라 헬륨 핵 융합까지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헬륨 핵이 융합이 돼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 나의 진화 과정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초신성 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수가 있죠.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고 수명은 별 가가 나보다 더 길어요. 즉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서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98번 보자.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헬륨보다 무겁고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과 철은 어떠한 과정으로 생성되는지 서술하시오. 우주 진화 과정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와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일단은 철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헬륨부터, 그러니까 헬륨까지, 수소 헬륨은 보통 빅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고, 헬륨보다 무겁고 철 정도 대에 있는 원소들까지는 바로 별의 내부에서 뭘 통해서?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9번.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별 A와 B의 진화 과정 및 별 중심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핵융합 반응의 종류를 나타냈대요. 자, 행성 모양의 성운이 생기고 초신성 폭발하는 거니까 질량은 B가 더 큰 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별의 질량은 A가 B보다 더 작아야 되고,
별의 일생 시기에서 가 단계는 나 단계보다 짧다가 아니라 훨씬 길어요. 즉 주계열성이 별의 수명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 길어요. B는 나 단계에서 철을 만들죠.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에서 초신성 폭발에는 중심부에 철 핵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고, A는 B보다 가와 나 단계에 머무른 기간이 길어요. 왜?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어차피 주계열성 기간도 길고 거성 기간도 더 길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00번.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소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안 돼요. 원래 그냥 우주에 있던 원소입니다. 빅뱅 과정에서. 별이 탄생하면 별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별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별이 탄생을 한다는 소리는 이 별은 주계열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원시별은 실제로는 별이라고는 안 해요. 별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헬륨은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략 3대1 정도의 여러분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우주에서 가지고 있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보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훨씬 빠르게 끝납니다. 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밖에는 없죠. 자, 그 다음에 101번.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별 A와 B의 진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A는 행성 모양의 성운으로 만들어지고, 얘는 초신성 폭발하게 되니까 별 질량이 B가 훨씬 크죠. 별의 질량은 A가 B보다 작고, 별의 수소 함량은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적다.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1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다 끝내서 중심부의 수소가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별은 진화가 진행될수록 수소의 함량이 줄어요. 수소의 함량이 감소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단계에서 3단계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느리죠. 그렇죠? 왜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짧은 게 아니라 훨씬 길어요. 질량이 작을수록 별의 수명은 더 깁니다. 진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02번. 그림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근데 이게 보면은 끝난 직후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멈춘 상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실제로,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라고 하면은 말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주계열성이 끝나고 거성으로 가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A의 주요 성분은 결국엔 뭐예요? A는 지금 현재 바깥에 있는 거니까 수소죠. 그죠? 그리고 C의 주요 성분은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으니까 헬륨 핵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제 헬륨 핵을 가진 상태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중심부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해서 이 중심부 핵 주변에 있는 수소를 가열시키기 때문에 B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헬륨이 생기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발생한 열로 별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C의 온도는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방금 설명했지만 온도의 상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시별처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팽창을 하는 거성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103.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의 종류랑 내부 구조를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규소 핵융합 반응으로 누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의 무거운 별에서만 중심부에서 철이 합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규소 핵융합 반응은 산소 핵융합 반응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당연히 일어납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별의 바깥층은 팽창해서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는 맞는데 행성 모양의 성운이 형성이 되는 거는 지구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이고 얘는 얘는 뭐예요? 지구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별, 10배 이상 큰 별이잖아요. 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초신성 폭발을 해서 우주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 그림은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냈대요. 바깥 부분에 황하고 규소가 있다는 소리니까 중심부에서는 규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이 생성이 될 거예요. C에서. 그 다음에는 A에서는 수소. 그 다음에 B에서는 헬륨이겠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가벼운 원소, 근원 원소. 얘가 융합돼서 얘가 융합돼서 얘가 융합돼서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C에서 생성되는 해당하는 원소 이름은 철이고 C가 생성되는 과정, 철이 생성되는 과정은 누구에 의해서? 규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5. 그린 가와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이 모든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직후에 내부 구조를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얘는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니까 산소핵이고 얘는 규소핵 융합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A는 탄소니까 틀렸고요. 별의 질량은 나가 훨씬 더 크죠. 가가 나보다 작죠.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더 낮아요. 중심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니까. 이후 가는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되고 나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다음 106번. 그림 가하고 나는 어느 별의 일생 중에 두 시기의 내부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이 별은 태양의 질량보다 더 작다. 두 시기의 내부 구조.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같은 별이니까 철까지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별이 아니라 같은 별인데 여기서 일로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가 시기일 때가 나 시기일 때보다 더 낮죠. 더 원소가 철이 훨씬 무거우니까 가는 나보다 더 이른 시기에 별의 내부 구조죠. 얘가 더 시간이 많이 지난 후니까 답은 2번. 네, 니은만 맞게 되겠죠. 그죠?